확실히 철도공단이 안전 문제만큼은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알겠습니다.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장관하면서 제가 제일 시달리는 게 뭐냐면 도대체 그 고속철도 그 예매가 안 된다. 그리고 실제 저도 죽겠어요. 제가 장관 되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 이만하면 웃을 텐데 제가 진짜로 그 입석 타고 그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이 집이 전주니까 그 전주 익사는 다행히 이제 입석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 세종하고 그 용산 서울역 왔다 갔다 하면서 입석 타봤거든요. 짧으니까 괜찮더라고. 예. 한 시간이 채 안 되니까요. 근데 표를 구하는 게 힘들고 또 주말에는 더 심각합니다, 사실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람도 얘기를 하죠. 이게 이제 평택 오송간이 병목처럼 그게 심각해서 그렇다 이런 건데 실제 그 문제가 정리되면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. 하고 저는 초기에 제가 철도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KTX 많이 타고 다니니까 평택 오송간 문제는 잘 알고 있거든요. 포화 상태에 있다는 거 잘 알게 됐는데 장관하면서 그전에는 몰랐습니다, 솔직히.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. 평택 오송간 이 보폭선화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많이 있더라. 거기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좀 생각과 입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. 예. 그 우선 뭐 선로 용량 부족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오송평택 이복선화 사업을 지금 28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. 그 이외에도 사실은 뭐 그 좌석 부족 문제는 선로 용량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관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좀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사실은 오송평택의 그 병목 형상뿐만 아니라 수색 광명관의 이런 문제라든지요. 또 이제 그 청량리에서부터 저 망우까지의 선로 용량 부족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수색 광명 지하화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고 국토부와 함께 사전에 좀 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. 네. 그 평택 오송간의 그 선로 그 혼잡도가 지금 주말 기준해서 94.2%라고 돼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. 그럼 어느 정도가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냐? 그러니까 85%. 그러면 10% 이상 우리가 더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죠? 예. 그러니까 상당히 오버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면 또 철도 문제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처럼 과잉으로 사용한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서둘러야 되는데 이게 뭐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. 제가 그 주택 문제 얘기하면서 전에 오 장관께서 공장에서 빵처럼 찍어내는 거라면 밤새서 찍어낸다는 그 기억이 있는데요. 철도도 막 밤새서 어떻게 쉽게 짧으면 깔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니까 딱 닥쳐서 좀 늦은 감 있는 타이밍에 우리의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너도 하고 나도 알지만 이 준비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. 문제는 지금 현재 그 KTX하고 SRT를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고 지금 교차 운행은 올 3월부터 진행이 될 거고 가능한 올해 안에 또 뭐 할 수만 있으면 더 빨리 통합을 해서 진행하라라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. 근데 그 수서에서 그 평택 구간인가요? 거기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수서 그러면 평택.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그 용산이나 서울역은 어쨌든 이 병목 평택 오송간에 병목이 풀리면 상당히 완화될 게 뻔하지만 문제는 수서발에서 오는 건 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.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가요?
지금 올해 말이면 올해면은 그 GTX-A가 이제 운정에서부터 저 동탄까지 연결이 됩니다. 그러면은 GTX-A 운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 열차의 용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면 좌석난은 더 심해질 것이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전부터 이제 예견이 되어 왔었고, 그래서 이번에 5차 국가철도망을 계획할 때 수서 평택간 이복선의 그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미리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. 그 이외에도 보면은 중장지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부선에도 의왕에서 천안 거기는 이제 GTX C 연장 또 A도 포함되어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선로가 포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보면은 선로 용량의 70%가 될 때 이미 우리가 검토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고 기본 계획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용량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전체 국가철도의 네트워크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뭐죠?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이에요. 그러니까 5차 철도망 계획은 제가 볼 때 제가 장관으로 지금 제가 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 상태에서는 올 7월 여름에 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철도 수요가 너무 폭증하면서 거의 제가 국회 거의 많이 끌려다닐 정도로 국회 끌려다니거든요. 왜냐하면 철도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서 그 조정하는 거, 그다음에 준비된 예산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5차 철도망에 버티고 하기에는 뭐 늦는 건 당연히 망 계획이 늦지 않고 할 수는 없으니까 늦긴 늦겠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가 있는 거죠. 근데 제가 이 수서 평택 구간 보니까 이 그 평택 오송간 해결되어도 여기는 제가 볼 때 더 심각해져요. GTX가 회선이 늘어나니까. 그러면 빠른 기차하고 천천히 가는 전동차하고 같은 노선에 다니면 이게 느린 기차가 늘어나면 빠른 게 더 줄어들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평택 오송간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가장 많은 이용 계획이 몰려 있는 서울이 제일 많으니까 수서에서 오는 분들은 오히려 더 줄어들 위험성도 있는 거죠.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홍보를 했습니다. 평택 오송간 이복선화만 되고 나면 많은 이게 풀릴 거다라고 홍보해놓고 용산하고 서울역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이 수서는 더 안 좋아졌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는 따로 빼서 예. 예를 들면 현재